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허니쌤과 함께 달달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 칼럼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내가 맞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읽은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과 어휘력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이제 늘어나겠죠? 거기에 더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그 힘도 여러분들에게 길러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가면서 이 수업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는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간단치 않은 숫자죠? 100이라는 그런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가영 여기 UC 데이비스 아시안 아메리칸 학과 교수님이 창비 주간 논평에 쓴 글이 있습니다. 혐오의 거울, 애틀랜타 총기 사건과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들이라는 좀 긴 제목의 글입니다. 혐오의 거울, 애틀랜타는 미국이죠. 총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총기 사건을 통해서 뭔가 알아야 할 것들,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불러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건지, 이 총기 사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고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는 여기 위에다가 좀 이제 할게요. 자, 그래서 애틀랜타 총기 사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좀 줌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네, 좋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이니까 3월달이니까 여러분, 3월 24일이니까 3월달 후반쯤 되겠죠? 미국 애틀랜타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 21세 백인 남성인 로버트 애런 롱은 세 곳의 마사지 숍을 차례로 돌며 총기로 8명을 살해했다. 희생자 중 6명이 아시안 여성이었다. 요것이 포인트. 아시안 여성이다. 미국인이 아니고 아시아 출신 여성이고,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인터뷰에서 경찰은 롱에게 나쁜 날이었던 것 같다 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공식 브리핑에서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성중독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혐오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라는 것이다. 그럼 우발적 범죄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으로 쏘게 되었다. 그런데 혐오 범죄, 즉 아시안 여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살해한 것이다.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분은 요거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것이고, 이런 경찰들의 발표는 이거에 포인트를 두는 건데, 이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이거 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혐오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봐야 된다. 단순한 똑같이 일어나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총기 사고가 많이 벌어지잖아. 그런 똑같은 총기 사고의 하나가 아니다.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그런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시안 혐오를 중단하라. 나는 너의 패티시 대상이 아니다. 패티시는 성적인 어떤 유혹의 대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외치는 연대 운동이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사법부, 대통령을 비롯한 그 어떤 국가 공권력도 이것이 혐오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죠. 애틀랜타 아시안 여성 총기 살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별표. 이것이 바로 이 글쓴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첫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단 읽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3천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와 53만 명이 넘는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끔찍하죠. 전 행정부는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전 행정부니까 전 대통령인 트럼프를 말하는 겁니다. 늦게 대응했어. 2020년 초기, 작년 1년 전 초기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계적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보단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로 부르며 중국 탓을 하기 바빴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신의 인기라든가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에게 적을 만들어서 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이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겠지요. 미디어 또한 여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코로나19에 관한 보도의 내용과 무관하게 차이나타운이나 아시안의 사진을 삽입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보도의 내용,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이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아시안의 사진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다른 사건인데 같이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야.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붙여놓으면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니까 마음속에 쟤 때문에 그런 거야? 정부의 어떤 실패를 가리고 쟤네 때문이네, 쟤한테 쏠려가는 거지. 굉장히 야비하고 나쁜 거지. 바이러스 근원지로서의 중국을 강조함으로써 코로나19의 아시안화에 일조했다. 인종화된 바이러스 담론은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하나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바이러스 자체만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인종화, 아시안이 만들어낸 거다. 아시안에 나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지. 아시안에 대한 폭력, 혐오로 이어졌다. 그렇지. 쟤 때문이야? 쟤네 나쁜 애, 쟤 때려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그런 연구는 뒷전이 되고 더 늑장 대응해서 더 많이 사망하고 그랬지. 미국에서는. 2020년 3월, 작년이야. 19일. 그건 1년 전인 거지. 2021년 2월 28일 사이에 총 3,795건의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보고되었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례가 남성에 비해 2,300 높게 나타났다. 그게 약자인 거야.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백인이 아니라 황인종, 아시아는 그나마 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은 더 소수니까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과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문단은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대응의 실패로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졌다. 이것이 백그라운드가 되었다. 1년 전에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틀란타 총기 사건도 그거의 원인으로 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었다라고 이제 보는 충분하게 이제 확정적인 어떤 충분히 추론이 되는 거지.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아시안을 향한 인종화, 젠더화, 병리화된 차별과 혐오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이것의 바탕에는 최근 현상이 아니다. 뿌리가 깊다. 뿌리가 깊다라는 거야. 미국의 역사로 좀 들어가 봐야 돼. 우리 아시안이 아니라 흑인에 대한 차별도 뿌리 깊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의 바탕에는 미국의 뿌리 깊은 제국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성차별의 역사가 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 인디언이지, 인디언. 의 영토 및 문화의 식민지화를 통해 미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 세운 유럽계 백인 이민자들, 앵글로 섹슨 이민자들은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제외하고 차별하고라는 소리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화했어. 동일시한 게 아니라 배제했다는 거야. 차별했다는 거야. 주류 권력을 공고화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이렇게 할 거야. 우리들만 파워를 가질 거야. 공고화했다. 더 다졌다. 너 저리 가! 꺼져! 이렇게 했다는 거지. 법적으로 아시안은 이들이 발동한 반이민 정책의 첫 대상이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즉 아시안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정책의 첫 대상이었다. 그것이 1882년 중국인 배제법은 법으로 특정 인종, 민족의 노동 이주를 일하러 미국에 오는 거야.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1800년대부터 그래 왔다는 거지. 자, 아시안에 대한 유럽계 백인 이민자들의 두려움 및 멸시는 아시안을 미개하고 야만적이며 불결하여 전염병을 옮기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는 옐로 페렐, 황화론, 그러니까 옐로, 황인종이 위협, 페렐은 이제 위험이라는 뜻으로 선생님이 확인했어요. 현상에서 또 잘 드러난다. 특히 20세기 초에 대공황, 그러니까 대공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거든. 1929년 그때쯤에 중국계 저임금 노동자들이 백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며 아시안에 대한 차별을 더욱 부추겼다. 이로 인한 물리적인 폭력과 충돌이 곳곳에서 보고되었다. 아시안의 동등한 사회 성원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대상을 수용소에 격리 구금하도록 한 행정명령 9066호의 발효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야. 국적이 미국인이야. 다만 일본 출신이라는 거지. 일본인인데 미국인이 될 수 있잖아. 우리도 국적을 여러분들이 미국인이 되면 미국인이잖아. 한국계 미국인이 되는 거잖아. 42년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랑 전쟁했으니까 잠재적인 적국으로 본 거지. 국적이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겁한 거지. 46년까지 감금되었다. 어디에? 수용소에 죄인 취급받은 거야. 시민에서. 선량한 시민도 있어 당연히 많잖아. 이들 중 8만 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 엄마 아빠가 일본인이야. 그럼 자기는 미국 땅에 태어났어. 일본말 할 줄 몰라. 또는 혹은 3세였다는 점은 아시안이 법적 체류 지위나 기간에 무관하게 영원한 이방인 forever foreigner로 여겨졌음을 극단적으로 반영한다. 그렇지. 전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핑계지. 자, 지우시고요. 글이 기니까 긴 호흡으로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아시안 여성을 향한 차별은 특히 아시안 여성이야. 차별은 더욱 다층적인 다양하게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 인종주의, 성차별, 식민주의의 교차점에서 아시안 여성은 인종화된 여성 혐오와 아시안 패티시의 대상이 되었다. 아시안에 대해서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거야. 앞서 언급한 중국인 배제법보다 먼저 발효된 1875년 페이지법은 아시안 여성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거나 일하거나 도덕적으로 완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차별하는 거야. 전제라는 말은 여기서는 중국인 여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와서 건전한 일 할 수도 있는데 니네는
좀 딱 보니까 들어와서 나쁜 일을 할 것 같아. 안 좋아. 오지 마. 아예 오지 마. 이렇게 배제하는 거야. 말이 돼, 이게? 나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너는 우리 집 물건 훔칠 것 같으니까 아예 오지 마. 이렇게 말한 거랑 뭐가 다르다? 똑같잖아. 이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 잠재적인 도둑, 나쁜 일을 하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자, 아시안 여성을 향한 성애화와 패티시를 말하는 거지. 성적으로 취급하는 거야. 인종화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벌이거나 가담한 전쟁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 야만적인 아시안 남성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 또는 이국적이고 성적으로 유혹적이며 온순한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미국의 전시폭력 및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다. 즉 미국이 전쟁에 가면 나쁜 짓을 벌이잖아. 사람도 죽이고 전쟁 범죄도 일으키고.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면죄부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글이 좀 기니까. 자, 우리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할리우드 대중문화나 팝 음악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최근까지도 아시안 여성은 여전히 보이지 않거나 가시가 돼도 보이더라도 인종화된 성의 대상으로 그려지는데 그치곤 했다. 즉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 거야. 뭔가 좀 한꺼풀 색깔적인 걸 끼우고 그렇게 서양 백인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아시안 여성들을 그렇게 뭔가 성적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본 거지. 주로 여러분들 이제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흑인이라든가 흑인은 그나마 그래도 또 이제 주연이라든가 조연을 많이 나오고 하죠. 아시안들은 보통 이제 주된 역할이 아니고 범죄자 혹은 뭐 낮은 직종 하는 그런 걸로 많이 그려지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일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사례일 수 있는, 차별의 사례일 수 있는 거지. 그런 다 아시안 여성 희생자들이 성매매 종사자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일련의 소란은 아시안 여성의 젠더 및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 아시안 여성이면 마사지숍이면 그냥 여러분들도 풋 마사지 같은데 어깨 결린데 푸는 거 건전한 마사지가 있어. 그런데 그것만 보고 뭔가 좀 이제 불결한 도덕적으로 성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할 거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잖아. 뭐 그런 거라는 거야. 경찰이 총기 사건의 가해자가 성 중독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이런 중독을 근절하고 싶어 했다는 점을 강조하자 많은 언론은 이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여성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재미 한인 언론과 한국의 언론도 이 흐름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건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즉 그 백인 남성이 아시안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지 않고 죽을 짓 했네, 죽을만 했네 이렇게 넘어가자는 거야. 이슈화하고 싶지 않겠지. 미국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혐오 이런 것들 드러내는 거니까 주류 언론에서 덮으려고 한 거야. 그지?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아시안 마사지 숍에 관한 보도를 내보내기 바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한인 사회의 수치로 여기거나 성매매 여성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자신들이, 즉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들이 감수한 일 아니냐, 죽을 짓 했다, 죽을만 했네 뭐 라고 하는 거야. 희생자 가족들의 사연이 보도되자 이 같은 여론은 반전을 맞이했다. 이 희생자들이 그게 아니고 성매 종사자나 협력자가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던 위대한 시민 또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받아들이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방점이 찍히기 시작했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제 성매매 업소의 종사는 아니라는 거지. 일반 시민이었어. 자, 고인에 대한 이 같은 제여는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아시안이라는 인종화된 프레임에 이 부분이 그럼 봐봐. 성매매 업소에 있었다. 부정적으로 보도했는데 그게 아니다. 굉장히 성실한 시민이었다. 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반전을 맞이하면 그 이후의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 나는 이 부분이 이 글쓴이의 어떤 위대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흔히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반대가 나오면 이거는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6명의 아시안 여성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들이 성매매 업소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막 지레짐작으로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였고 성실한 분이었다 라고 보면 그래? 끄덕이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야. 알겠지? 이 부분 별표 친 부분 포인트. 고인에 대한 이 같은 재현 이런 부분들은 모범적 시민으로서의 아시안이라는 인정화된 프레임에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존재라는 가부장제의 성차별적 담론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그러니까 아시안 여성은 미국에 와서 돈 벌어먹고 살려면 성실하게 일해야 돼 라는 그런 시선에 충실한 그런 얘기라는 것이고 또 어머니는 항상 희생하는 그런 존재. 이게 어쩌면 프레임이잖아. 응?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것도 문제라는 거지. 이것도 주류의 시선 안에서 아시안 여성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이 보도를 본 사람들은 그래 어머니가 희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더 사고될 수 있는 거잖아. 아버지는 놀고 어머니 일만 하고 이거는 잘못이잖아. 가부장제가 얼마나 위험해. 문제가 있잖아. 자, 실어줄 뿐이다. 이런 담론에 이러한 보도가 나름 긍정적인 반전의 보도가 이런 아주 차별적인 담론에 힘을 실어준다. 즉 이런 보도도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도 희생된 분들의 어떤 그 숭고한 어떤 비참한 그런 희생에 제대로 보답하는 그런 보도가 아니라는 거야. 동정심만 유발할 뿐 이런 아시안의 혐오에 대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야. 핵심은 여러분 알았지? 자, 그분이 여성인가 아닌가? 여성이면 또 어때? 여성인가 아닌가의 여부 무관하게 범죄 대상이 되어도 마땅한 목숨이란 없다. 설령 이분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희생당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생명 목숨은 똑같이 소중한 거잖아.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면 성매매 여성이면 죽어도 되나? 죽사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중잣대. 자,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아시안 혐오와 성차별 및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 백인 우월주의. 너무 사람을 차별하잖아. 이런 것들. 지난해 급증한 아시안 혐오 범죄. 왜 급증했다 그랬지?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왔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급증했지. 흑인 생명운동. 흑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플로이드 사건 있었었죠. 블랙 라이프스 매터의 가속화 속에서 이미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연대운동이 확산되어 오던 터였다. 이게 지난해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왔었다. 연장선상에서 저항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런 얘기야. 물론 이 모든 것은 수십 년 동안 인종 정의를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이들의 운동적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 오늘 갑자기 뚝 이렇게 저항할 수 없지. 그동안 이게 미국의 어떤 그런 백인 우월주의가 뿌리 깊었다 그랬잖아.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왜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랬었잖아. 운동적 유산 이분들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 곳곳의 추모 현장에서 거리 집회에서 또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사람들은 인종 어떤 그런 남성, 여성,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성을 젠더라 그래요. 뭐 성 정체성
법적 체류 지위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구조화된 차별을 직시하고 맞닥뜨리고 그 재생산을 멈추자고 외치고 있다. 이런 차별을 멈추자. 출구가 보이지 않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찰 공권력이 옹호하는 혐오살인의 행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희망과 연대의 움직임이 더 크게 번져나가는 있는 것이다. 이런 온갖 차별과 혐오 어떤 그런 것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저항하고 더 연대하고 더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오히려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지. 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분의 절절한 충고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충고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쌤이 읽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총기 살인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하는 바,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와 중국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거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일은 한국 또한 얼마나 비한국계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한 일은 아니야. 언론에서 일부 좀 문제가 있는 언론에서 뭐 우한 폐렴이라고 막 했었거든. 중국 탓이라고 했었거든. 또 그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거는 우리 정부가 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 또 한국의 미등록 여성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주 여성들이 계급, 인종, 젠더가 낳은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주민 뿐이겠는가? 우리나라 사람에도 우리 국민에도 여성 노동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어제 우리가 읽은 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혐오와 차별이 있었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인트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애인 등 한국 사회에서 타자, 우리가 아닌 배타적인 남, 우리가 아닌 남으로 간주된 수많은 이들이 차별과 혐오의 일상성에 공감할 것이다. 일상적인 혐오, 일상적인 차별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말려 죽이는 거야. 애틀랜타 총기 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열기, 분노가 이토록 뜨거울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 대해 차별과 혐오로 인해 목숨을 잃어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간 우리는 밑줄 그어보자. 얼마나 가슴으로 공감하고 연대해 왔는가 하고 말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총기 사건은 우리 안에 혐오를 비추는 또 다른 거울일지 모른다.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나옵니다. 거울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에 나오는 거울과도 우물과도 같은 거죠. 여기서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니까. 애틀랜타로 향하는 슬픔과 분노, 안타까움을 지금 우리 각자가 선 곳에서 일어나는 지금 내 주변에 우리 사회의 폭력과 차별을 돌아보게 하는 동력으로, 그런 힘으로 전환하고, 그럼으로써 모두라는 말, 여러분, 모두의 존엄과, 여기 모두의 존엄과 해방을 위한 실천을 고민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힘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주장입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달 7일 경북 구미에서는 베트남계 이주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다. 앞서 3일에는 트랜스젠더인 변희수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 공부했었죠. 여성을 이주자를 주류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 속하지 않는 이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회에서 그 누구도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당할 수 있거든. 이런 사회가 되면 존엄하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이름들,
우리가 거듭 부르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본다. 같이 살아가야 되겠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쌤, 저 혼자 뭐가 되겠습니까? 뭐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여러분 SNS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 되지. 포기하지 말고 안 돼! 라고 지레짐작 포기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언젠가 여러분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이런 글 여러 번 읽어서 논리를 잘 구성한 다음에 토론할 때라든가 당장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더 사회에 나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때 보다 균형 잡히고 혐오와 차별선이 아닌 모두를 함께하는 그런 열린 사고가 있는 바람직한 시민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그런 애틀란타 총기 사건으로 인종에 대한 혐오, 차별, 뿌리 깊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도 그거에 비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약한 존재들, 사실 약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다. 반성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욕하기 전에 자기도 돌아보고 합리적 비판을 하자라는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논리가 탄탄하네요. 내용 사례도 적절하고요. 가슴을 또 울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이런 글이 이제 되게 좋은 글이고 여러분이 여러 번 곱씹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